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7월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지원금과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이번 정책은 단순히 정부 지원금을 나눠주는 단계를 넘어서 민생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 정책의 전체 구조와 취지, 실제 수혜 방식과 현장의 반응, 그리고 제가 느낀 한계점까지 모두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정책의 개요와 지급 방식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급은 7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국민에게 기본 15만 원이 지급되며 여기에 차상 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추가로 15만 원이 더해져 총 3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더욱 두텁게 지원하여 기본 40만 원을 받게 되며 소득 격차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집니다. 이와 함께 지역별 가중치가 추가 적용됩니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은 추가로 3만 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 시 추가로 5만 원이 더해져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지급은 9월 22일부터 시작되며 상위 소득 구간 10%만 제외하고 나머지 90% 국민에게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은 첫 지급 15만 원과 두 번째 지급 10만 원을 합해 총 25만 원을 받을 수 있으나 차상 위계층과 농어촌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두 번 지급 모두 두텁게 지원받아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급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급은 카드 충전 방식과 지역사랑 상품권 방식 두 가지로 지원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 역시 주민센터나 제휴은행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첫 지급 초반인 7월 21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혼잡 완화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초기 사용 수요를 분산시키고 편의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신청 후 지급은 즉시 이루어집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신청 다음날 바로 충전되거나 발급되며 사용 가능해집니다. 단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그 날짜 이전에 소비하셔야 합니다. 사용처 역시 주민등록 주소지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서울 거주자는 서울 지역에서만, 도 지역 거주자는 해당 시군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최대화하려는 목적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타지 방문이나 여행 계획, 광역 커뮤니티 활동과 같이 생활이 다변화된 현대인에게는 사용 제한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업종도 정해져 있습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 전통시장이나 동네 마트, 미용실, 식당 등 지역 밀착 업종에서 실제 소비가 일어나게 설계했습니다. 반면 대형마트 직영점이나 백화점 프랜차이즈, 온라인 쇼핑몰이나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한 정책 의도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긍정 스포츠한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특정 소비 형태는 배제하게 되어 소비 선택권이 줄어드는 효과도 발생합니다. 정책의 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산 규모와 정책 효과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 쿠폰 지급 명목으로만 총 13조 9천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국비 12조 2천억 원과 지방비 1조 7천억 원이 투입되었고 전체 추가 경정 예산 규모는 31조 8천억 원으로 최종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민생 정책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재정 지원을 결정했다는 점을 보여주며 그만큼 정책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된 수치입니다. 정책 책임자들은 내수 활성화 효과에 대한 기대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수 경기가 회복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 소비 쿠폰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단기적으로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매출 상승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던 만큼 정책 시행 당시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에 대한 사회적 반응과 현장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여러 의견이 공존합니다. 찬성 측에서는 즉시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회복,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보탬이 크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목소리도 중요합니다. 주요 우려는 예산 부담과 신청 절차의 복잡성, 소비 제한 조건이 많다는 점입니다. 또한 정책의 혜택을 실제 누려야 할 고령층이나 비대면 소외계층이 정책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워 주민센터 신청이 집중되었고
요일제나 신청 방식에 대한 안내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경북 시골 지역의 김 씨는 스마트폰이나 카드 없이 생활 중이었으나 주민센터 방문 한 번으로 선불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발급받았고 그 다음날 바로 18만 원이 충전되어 전통시장에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서울 도심에 사는 정 씨는 요일제를 모르고 신청 첫날 주민센터에 방문했다가 긴 줄을 기다려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지역과 온라인 접근성의 차이가 체감된 상황입니다. 이번 정책이 즉각적인 현금 소비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점은 고무적이라 평가하지만 실제 소비 전환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완책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 단순화, 기존 카드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호환성 확보, 고령층을 위한 온오프라인 안내 강화, 사용처 확대 등입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고령층,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안내와 접근성 확보는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라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살펴볼 점은 두 번째, 지급 시 정책의 재정, 지속성 여부입니다. 첫 번째, 지급만큼 두 번째, 지급 역시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앞으로 경제 상황 악화나 예산 여건이 어려워지면 향후 정책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투입된 재정 규모가 큰 만큼 과연 정책 효과에 대한 객관적 성과 평가가 뒤따르지 않으면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실질적인 내수 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 보호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기 성과가 좋다고 해도 지속적 소비, 체감과 재방문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단발성 이벤트에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 연계 프로그램, 지역 축제와 연동한 이벤트, 소상공인 홍보 지원 등 후속 정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일정과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놓치지 말 것. 주민센터와 카드사에서 충분한 안내를 받고 특히 고령층이나 비대면 약자라면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신청 방법을 공유하고 지원받을 것. 두 번째, 지급 시기도 놓치지 말 것. 그리고 사용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지역 상점을 꼭 이용해 지역 경제와 함께 상생할 것.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이 정책의 수혜자와 감시자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달간 추진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정책이 단순한 현금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